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회장입니다. 일요일 06시 아침을 맞이하면서 또 1교시 방송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밤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차례잠깐 또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여튼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항상 6시 일어나셔서 영상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굽신 모드야. 응? 듣고 출석 댓글 달고 같이 합니다. 꼭 뭐 삼성전자 투자를 떠나서 여러분과 저와의 저 있잖아요. 그 전략적인 동지 아닙니까? 삼성전자 어디 뭐 동지 전후예요.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제가 좀 못났어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아요.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뭐 기회 되면은 커피 한잔 마시라고 뭐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도 있는데 뭐 찐팬으로 가입해 주시면은 영광이죠. 혹시 뭐 찐팬으로 가입하신 분은 카카오톡 그 천회장 그 단톡방이 있어요. 찐팬들만 모여있는 걸로 오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주소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어울리십시다. 저는 그래요. 뭐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뭐 리딩하고 그런 건 할 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같이 동지로서 가는 거 동지로서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삼성과 함께 그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인생도 결국 한 방에 가더라고. 순식간에 그냥 나락 보낼 수가 있어요. 나락으로 보낼 수 있다. 한 방으로 훅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 순식간에 나락 보내는 최악의 습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방법이 뭐냐? 이 다음 세 가지를 반복하면 돼. 첫 번째 중독, 두 번째 미루기, 세 번째 합리화. 중독, 미루기, 합리화. 이 세 가지만 반복을 해보세요. 그냥 빠르게 망합니다. 첫 번째 중독이 뭐냐? 뭐 쇼츠, 뭐 릴스, 틱톡, 뭐 이런 SNS 이런 거나 아니면 술, 담배 등등 해서 이 적은 노력으로 즉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제 중독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독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두 번째 미루기야.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싫어하고 새롭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가시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뭐 차일피일 뒤로 미루겠죠. 이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별일 아닌 일도 이제 귀찮게 여기는 거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나중에 걔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안도감을 심어줘요. 그 마약처럼 우리의 삶을 아주 신압으로 곰게 만든다. 이 골마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중독, 미루기, 합리화. 이거는 세 가지 습관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습관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과 미루기, 합리화라는 이 세 가지 습관 중에 딱 하나만 끊어내려 노력하세요. 딱 하나만 끊어내자. 이 세 가지 악습관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끊어내더라도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죠. 삶의 모든 영역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먹는 이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만 뜯어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무기력한 하루하루의 생기가 돌아올 것이다. 알겠죠? 참고하시고 한번 실천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편하게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계와 외신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링을 이제 선보일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어요. 스마트링. 지난 2월에 특허청에 갤럭시 링, 뭐 7월에 갤럭시 서클 이런 상품권을 출원했는데 스마트폰의 스마트링으로 추정되는 그 아이콘 파일이 발견이 돼요.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니까 최근에 유명 IT 팁스터의 그 아이스 유니버스가 내년에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이제 공개되는 언팩 그런 행사에서 갤럭시 링이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이제 제기된 겁니다.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에 있는 것은 그 오우라네요. 핀란드 기업의 오우라가 선보인 일종의 스마트 반지입니다. 아이스 유니버스가 삼성의 그 스마트링 공개 시기를 1월로 예상을 해요. 갤럭시 S24 시리즈를 능가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의 그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삼성의 그 상반기 갤럭시 건팩 개최 시점이 2월 초인 점을 고려하면은 S24와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다만 공개는 갤럭시 S24와 함께 이루어지더라도 헬스케어 기능 관련 그런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해서 공식 출시는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수년 전부터 애플링 출시설이 제기되어 왔는데, 애플은 올해 초에 그 USPTO, 그 미국 특허청이죠. 여기에서 스마트링 관련 기술인 피부 간 접촉 감지 시스템 관련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업계에서도 애플링이 다른 애플 기기와 상호작용을 더 쉽게 하는 역할로 보고 있죠. 손가락을 건들거나 특정 손짓을 하면은 휴대전화나 메시지, 음악 재생, 카메라 촬영 등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세계 스마트폰의 두 강자가 이처럼 스마트링 관련 특허를 내면서 본격적인 반지의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반지의 전쟁, 기대감이 모여집니다. 스마트링의 주된 기능은 헬스케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미세한 혈관이 그 몰려있는 손가락에 스마트링을 착용하면은 스마트워치와 함께 훨씬 더 세밀한 신체 그 상태의 측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시중에 판매 중인 스마트링 제품도 헬스케어 기능이 핵심인데, 핀란드 업체 오우라의 스마트링은 각종 센서를 통해서 수면 상태, 심박수 변화, 체온 변화 등을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알려주고, 오우라 링은 현재 명품 브랜드 구찌하고 콜라보를 진행하는 등 스마트링 시장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갤럭시 링하고 애플 링은 헬스케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VR, MR, XR 이런 기기와의 연동을 현재 또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그 WWDC의 2023에서 공간 컴퓨터 신제품 애플 비전 프로를 공개하고요. 내년 초부터 판매를 계획 중인 애플은 비전 프로하고 애플링의 연계를 통해서 가상 공간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르면 내년 그 새로운 XR 기기를 공개할 수 있는데, 올해 2월이죠. 열린 갤럭시 건팩에서 삼성전자는 퀄컴과 구글과의 XR 동맹 결성을 발표를 하고 신제품 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마트링 출시 여부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불투명해요. 하지만 스마트링과 그 VR 기기의 결합이 실현되면은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자신했던 것처럼 컴퓨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열릴 것이다. 열리지 않겠나요? 저는 열릴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뚜렷한 요즘 강세 업종이 없어서 요즘 테마주 순환매 속에서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박스권 가고 있는데, 조만간 삼성을 등에 업고 한번 상승세로 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성 좋아요. 삼성 이거 코스피는 6월 달에 그 2600선을 회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치고 나가지 못하고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틀간 대형주들 강세에 힘입어서 다시 지수가 연속으로 1%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금리 변동성이 그 크고 실적이 역성장하면은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이제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하죠. 올해 상반기가 그랬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특정 업종 종목으로 쏠림이 나타났죠. 종목 장세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올해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열풍에 이어서 AI, 자율주행, 로봇, 초전도체 등등 해서 크고 작은 테마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독실이 그 테마가 심화된 이유는 20년 만에 진행된 공급망 변화와 AI를 기점으로 확산된 그런 새로운 기술 사이클 기대감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각의 큰 변화가 맞물리니까 다양한 산업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주도 일관되지 않고 산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종목 장세를 마무리하고요.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업종별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선호주를 반도체로 꼽아요.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경제가 개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을 했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서버용 디램이 된 것처럼 엔비디아 AI 칩발 투자붐이 국내 반도체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합니다. 성장의 둔화가 확인되기 전까지
주요 산업 내에서 여전히 반도체를 최선호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4분기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일제히 삼성전자 목표가를 9만원 선으로 자리 잡고 SK가 가장 높은 1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의 3분기 매출은 67조 3천억, 영업이익은 1조 8천억으로 제시하는 그런 키움도 있어요. 키움증권. 하여튼 고정비 부담 영향으로 시장 컨센보다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내다보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대규모 감산에 따른 고정비 부담 영향이기 때문에 단기 주가 흐름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현 시점부터 HBM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반등 등 사업에 대한 그 펀더멘탈 개선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기 시작할 거라고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등 그 반도체 대형주들이 힘을 받으면 주가 지수가 동력을 얻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 코스피가 연중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또 보는 또 증권사도 있죠. 일단은 코스피가 지난달 초에 2667에서 더 오르지 못했던 거는 7월 초부터 주식시장 수급이 2차전지 종목들로 분산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등 한 종목이 오르는 게 코스피가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슈팅해야 돼요, 여러분. 슈팅해야 한다. 7월에 한 달 삼성전자가 3.3% 하락을 했죠. 코스골딩스가 65.4% 상승을 했는데 이 두 종목의 지수 기여도를 합하면은 마이너스다. 결론은 삼성이 올라야 한다. 삼성이 오르면은 주가는 미친 듯이 뜬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까지 이제 중저가 신제품을 쏟아냅니다. 특히 태블릿은 국내 전파 인증을 완료한 제품만 5종이에요. 무선 이어폰은 시리즈 최초로 보급형이 준비됩니다. 애플의 아이폰 15랑 새로운 에어팟 그리고 내년 상반기 아이패드 출시에 대응을 해서 삼성전자도 제품군을 보강을 해가지고 갤럭시 생태계 강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IT 업계하고 외신에 따르니까 삼성은 전날 보급형 태블릿이죠. 갤럭시 A9 플러스하고 이 블루투스 모델하고요. 5세대 이동통신 그 모델의 전파 인증을 받았어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인증도 통상 전자제품 출시에 임박해서 이뤄지는 절차고 삼성은 지난달에도 갤럭시 탭 A9 기본형은 물론이고 또 다른 중저가 태블릿 탭 S9 펜 에디션과 갤럭시 탭 S9 FE 플러스의 전파 인증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삼성이 지난달 프리미엄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선보인 후에 새롭게 출시 중인 태블릿만 5종인데 이 제품들은 모두 연내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하고 에어, 기본형, 미니 등등등 해서 이 다양한 가격대 신제품과 겨룰 것 같습니다. 삼성의 제품들의 전작들은 갤럭시 탭 S9 시리즈가 최저가 99만 8,800원인데 이것보다 한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가격을 다운시킬 것 같습니다. 다만 FE 시리즈의 경우에는 전작이 없던 플러스 모델이 추가되다 보니 가격 상단이 90만원대까지 또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있어요. 그 성능 측정 사이트 등에서 그 노출된 정보에 따르니까 갤럭시 탭 A9은 8.7인치, 갤럭시 탭 A9 플러스는 10.5인치 이상의 화면 크기를 갖출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플러스 기준으로 퀄컴의 보급형이죠. 그 AP가 들어갈 것 같은데 스냅드래곤 695 탑재하고 7040mAh 4GB 램 메모리 지원할 거로 봅니다. 2년 만에 후속작이 나오는 그 매스 프리미엄 갤럭시 탭 S9 FE는 그 AP로는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 퍼죠. 여기에도 들어간 자체 개발 엑시너스 1380을 탑재하고요. 10.9인치 크기 화면, 8GB 램 이상, 그리고 S펜 등을 지원할 것 같아요. 플러스 모델은 갤럭시 탭 S9 플러스와 같이 12.4인치로 크기를 갖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이어서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시리즈도 첫 FE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외신 원퓨처라고 있는데 갤럭시 버즈 FE의 이용자 매뉴얼을 입수했다 그러면서 제품 사진하고 기능을 보도를 해요. 디자인은 2019년 갤럭시 버즈, 20년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비슷하고요. 가격은 기존보다 낮은 $100 초반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내에서도 갤럭시 버즈 FE로 알려진 모델이 전파 인증받았고 모바일 기기 시장이 수요 위축에 그 프리미엄 위주로 재편됐는데 삼성은 시장 점유율 기여도가 높은 중저가 제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중저가 태블릿은 교육용 수요가 꾸준합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2분기 전세계 태블릿 출하량 3,102만 대예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0.6% 줄었고 특히 삼성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같은 기간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는 14.9%에서 20%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같은 삼성은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3 FE도 4분기에 출시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출시할 거다.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있어요. 삼성이 2달 만에 이제 72,000원을 회복을 했는데 이 반도체 설계 회사죠. ARM 그 암이 나스닥 상장 첫날 급등을 하니까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개선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도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거죠. 일단은 15일 날 보니까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4% 올라서 72,000원 기록을 했어요. 삼성이 종가 기준 72,000원을 회복한 것은 지난 7월 18일 이후 2달 만인데 삼성은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완만하게 지금 상승북선 그려가고 있고 지난달 말 66,900원과 비교하니까 벌써 7.6%나 올랐네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0.16% 올라서 122,400원 거래 마쳤고 하이닉스도 최근 5거래일 연속 오름세네요. 지난달 말 121,800원과 비교하니까 0.5% 상승했죠. 삼성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인데 기관애들이 9월 1일에서 15일까지 삼성을 9,731억 순매수했네요. 외국인 7,148억 샀고 반면에 개미들은 한 1조 한 6,812억 순매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날 삼성을 필두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나스닥 상장 첫날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RM 때문에 나름대로 좀 재미를 봤다는 건데 문제는 또 토요일날 또 반도체 섹터가 완전 무너져 버려가지고 월요일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ARM은 그 삼성을 비롯해서 뭐 애플, 구글, 엔비디아, TSMC 등 그 전략적 그 투자 그룹에 한 7억 3,500만 달러의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혀요. 이번 상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과 ARM의 협업에 힘이 실릴 것 같고 향후에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XR 그 디바이스를 고려하면은 저전력 칩 설계에 강점이 있는 ARM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도 삼성의 매수세를 전제 떠받치는 요인 중 하나죠. 증권가에서도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2년 만에 동시 상승할 거로 봐요. 이 고가인 HBM과 DDR5 등등 해서 이제 고부가 디램 매출 비중이 높아지다 보면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이유입니다. 하여튼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2% 증가한 한 67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67% 늘어난 1조 8천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는 증권사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HBM 판매 확대 그리고 메모리 가격 반등 해서 이제 사업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만 참고 견뎌 나가다 보면은 해피한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일요일도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